네, 안녕하세요. 보상남TV 손해사정사 유원상입니다. 불의의 사고 또는 갑자기 발생한 질병으로 뇌출혈 혹은 뇌경색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였지만 현재 편마비나 사지마비 상태로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참고하셔서 상태에 걸맞는 확실한 후유장애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뇌출혈과 뇌경색을 포함하는 이 뇌졸중 이후에 신체에 남아있는 편마비나 그리고 사지마비 상태에 대하여 최대한 높게 후유장애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상태는 개인보험 약관상 신경계 장애 항목에 해당합니다. 신경계 장애에서 장애 상태를 평가하는 기준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동작을 과연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것을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이라고 하며 약어로 ADLS라고 칭합니다. 이 ADLS에 해당하는 평가 요소는 5가지이며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하기, 의복 착탈이 등 총 5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장애 지급률을 10%부터 100%까지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0% 미만의 신경계 장애는 평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이 신경계 장애 기준에 맞게 ADLS 제한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ADLS 평가는 보험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은 평가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A라는 사람이 가입한 보험의 담보가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각각 1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50% 이상, 80% 이상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고도후유장애라고 부릅니다. A는 외상성 뇌출혈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우측 신체에 편마비가 남아 ADLS 평가를 시행하고 장애 지급률이 45%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A가 받을 수 있는 장애 보험금은 0원이 되겠죠? 가입한 50% 이상 혹은 80% 이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이 편마비 상태가 되었는데 가입한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후유장애 보험금이 없다면 조금 억울한 입장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편마비 상태라는 것은 반신은 정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DLS에서 평가하는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하기, 의복의 착탈이로 평가를 하면 장애 지급률이 50%가 안 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더군다나 80%의 경우는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의 경우 주치료병원에서 이 뇌졸중에 대한 급성기 치료를 시행하고 대부분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하면서 이 재활치료를 시행하시는데요. 꾸준한 재활에도 불구하고 편마비나 사지마비가 잔존하면 그때서야 담당 의사가 국가장애와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애를 평가를 해주는데 문제는 담당했던 의사가 이 ADLS의 제한에 대한 평가만을 한다는 것이고 환자가 보험사에 문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경계 장애는 ADLS 제한 평가를 받아오라고 안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예를 든 A의 경우 가입한 보험에서 조건으로 하는 50% 이상 장애 및 80% 이상 장애 보험금은 영영 지급받을 수가 없는 걸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방법을 말씀드리면요. 신경계 장애는 이 ADLS 제한 평가표에 의해 평가를 하지만 그것 외에도 약관에는 신경계 장애로 발생한 다른 신체 부위, 눈, 귀, 코, 팔, 다리 등의 장애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A의 우측 편마비 상태에 대해서 우측 팔에 경관절, 주관절, 왕관절, 손가락 그리고 우측 다리에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 발가락의 마비 상태에 대한 운동장애 합산 장애 지급률 120%와 ADLS 제한 45% 중 더 높은 120%의 지급률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지 않으며 장애를 평가하는 의사도 이 약관의 내용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장애 지급률을 100% 이상 평가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면 50% 이상 혹은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분쟁이 있습니다. 우리 피보험자가 고도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 청구한 것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바로 지급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고도 후유장애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현장 조사가 진행되며 현장 조사 진행 후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고도 후유 장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신경계 장애의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이후에 평가를 하며 단기간 내에 사망이 예상되거나 뚜렷하게 기능이 향상되고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를 두고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는 약관의 신경계 장애 판정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말 그대로 뇌 손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므로 일시적인 장애 상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고 조금이라도 상태의 호전이 예상된다면 장애 평가를 유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장 조사가 진행되면 고도후유장애 청구권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료자문이 거의 필수적으로 진행이 되며 보험회사에서 진행하는 의료자문의 결과는 판정 유보에 가까운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런 고도후유장애 청구권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꼭 유의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하며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이 고도후유장애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인한 편마비, 사지마비 상태에 대한 고도후유장애 50% 혹은 80% 이상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요. 영상의 내용과 관련한 추가 문의가 있으시다면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또는 연락 주시거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알찬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상남TV 유원상 손해사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